여러분 안녕하세요. 2022 글로벌 컨텐츠 컨퍼런스 2일차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행사의 사회를 맡은 이송희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컨텐츠진흥원이 주관하는 본 행사는 한국컨텐츠진흥원이 전 세계 10개 거점에서 운영하고 있는 해외 비즈니스 센터와 권역별 컨텐츠 산업 전문가 및 리더를 모시고 컨텐츠 산업을 분석하고 또 전망하는 자리입니다. 아울러 세계적으로 위력을 떨치고 있는 K 컨텐츠의 성공 요인을 분석하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오늘 어제에 이어서 2일차에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요. 오늘도 유익하고 또 알찬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오늘 프로그램 순서를 간단히 안내해 드립니다. 오전에는 여러분들 기다리시는 특별 세션 펼쳐지겠습니다. 넷플릭스 니마 시리즈 총괄 프로듀서 겸 한국편 감독이신 진모영 감독님과 시리즈 공동 프로듀서 겸 쇼러너이신 젠 아렌다님, 그리고 모더레이터를 맡아주실 시리즈 컨설팅 프로듀서 겸 한국편 프로듀서이신 김선아 프로듀서님께서 오늘 함께해 주실 예정입니다. 세계적 OTT 플랫폼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책임자를 사로잡은 한국 오리지널 컨텐츠의 글로벌 진출 배경과 제작 스토리를 통해서 한국 한류 컨텐츠의 전망을 들어보는 세션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이후에 오후 세션은 2시에 시작이 되는데요. 중국 심천 비즈니스센터 김형민 센터장님의 발표를 시작으로 중국 동만그룹 발전연구부 송레이 주임님, 일본 비즈니스센터 이영훈 센터장님, 덕후 마사토 타이라 대표님, 인도네시아 비즈니스센터 김영수 센터장님, 베트남 비즈니스센터 홍정용 센터장님, 박웅진 태국 마케터님, 그리고 트루 CJENM 태국법인의 아리아리 지사띠엔 대표님의 발표 순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유튜브로 보고 계신 분들 가슴 설레시죠? 저도 가슴이 뜁니다. 자, 이제 특별 세션 시작을 할 텐데요. 자, 이 자리에 계신 분, 그리고 멀리서 LA에서 접속을 하신 우리 프로듀서님과도 함께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좀 인사를 짧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 영화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로 480만 명의 관객을 모으며 관객들에게 웃음과 눈물을 안겼고 이후 전 세계의 많은 이들에게 보편적 사랑의 감동을 이어간 진모영 감독님, 이 자리 함께 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다큐멘터리 감독 진모영입니다. 네, 그리고 또 앞서서 정말 아름다운 모습으로 지금 화면에 꽉 차서 함께 해주고 계신데요. 영화 감독 겸 프로듀서로 다양한 작품을 만들어 가고 계시고 니마 시리즈 공동 총괄 프로듀서 겸 쇼러너로 활약하신 젠 어렌다님 함께 하셨습니다. 젠, thank you for joining us. So would you say hello to 한국 시청자들에게 인사해 주시겠습니까? So due to time difference, I think we will have to listen to the greeting remarks from Ms. Zan Aranda later on. Now, another speaker or moderator is Kim Sona. She is the producer of Korean broadcasting documentary and independent drama films. Then we are going. 겠습니다. 오늘 주제 넷플릭스 오리지널 다큐멘터리 니마 6나라에서 만난 노부부 이야기를 통해 살펴본 한국 오리지널 컨텐츠의 해외 OTT 진출 성공 사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모더레이터님께서 진행을 해 주시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김선아 프로듀서고 저희 넷플릭스 니마 시리즈의 시리즈 컨설팅 프로듀서 겸 한국편 프로듀서로 활약을 했습니다. 저희 진모영 감독님과 함께 일할 수 있는 굉장히 값진 기회를 가졌던 그런 시리즈 작업이었는데요. 저희 니마 시리즈는 2021년 4월 13일 릴리스돼서 전 세계 많은 언론들의 호평을 받았고 또
이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많은 관객들에게서도 굉장히 좋은 반응들을 많이 이끌어냈는데요. 이 니마 시리즈로 불리는 이유 자체가 이 영어로는 My Love 시리즈라고 불리는데 바로 우리 진모영 감독님의 작품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 영어로는 My Love Don't Cross That River에서 비롯됐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질문을 몇 가지 드릴 텐데요. 먼저 진 감독님께 몇 가지 질문 드리고 그리고 우리 쇼러너를 맡은 젠에게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So Jen, I'm gonna ask Director Jin a few questions first. 그러면 진모영 감독님께 질문을 먼저 하고 아란다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진 감독님, 일단 이 니마 시리즈에 대한 기획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굉장히 흔치 않은 그런 네. 기획이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얘기해 주세요. 이야기에 약간 이렇게 이제 막 고개가 있죠. 처음 이야기가 시작된 것으로부터 결정이 되기까지 대략 1년의 과정, 1년 정도의 시간이 이제 필요했었는데요. 처음에 이제 2017년 8월 경에 이제 넷플릭스 측으로부터 이제 연락이 왔어요. 이제 어떤 프로젝트를 같이 해보고 싶다는 이제 이야기가 왔었고, 근데 그 이제 그게 싱가포르인지 홍콩인지 약간 헷갈려요. 이제 지금은 이제 아시아 태평양을 총괄하는 이제 그 선생님이 이제 되셨지만은 그때 이제 싱가포르였던 것 같고 그렇게 연락을 해서 넷플릭스가 이야기를 하고 싶다라는 걸 이제 연락을 해와서 만나고 화상 회의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그러니까 이제 니마를 만들고 니마가 2014년 말에 개봉을 했고 그 후에 이제 다음 작품이 올드 마린보이라는 작품이 이제 2017년 말에 개봉을 하는데 그것의 후반 작업을 하는 과정에 이제 연락을 받았어요. 왜 연락을 했다고 하던가요? 처음에 이야기는 약간 좀 이제 우여곡절이 있었는데 이제 그때 커뮤니케이션을 했을 때는 그 니마의 이야기보다 약간 아시아 지역의 노년의 죽음과 장례 문화에 대한 것으로 주제를 그렇게 이해를 했었고 또 다른 것들은 이제 거기에서 디렉터가 아니라 이제 프로듀서로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이제 처음에 그렇게 이해를 했던 거죠. 그러니까 넷플릭스가 이제 처음에 연락을 했을 때는 그 즈음의 시기로 보면은 봉준호 감독님의 이제 옥자가 넷플릭스를 통해서 오픈이 됐을 시기였고 그래서 넷플릭스에서 그런 방식의 다큐멘터리 오리지널 이제 영화를 만들자고 하지 않을까라는 이제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거기에 이제 프로듀서 롤이라든지 이제 주제들이 이제 크게 공감이 잘 안 됐고 이제 그래서 이제 그걸 처음에는 그 여러 가지 이제 제작이라든가 쇼러너 롤들에 대한 것들을 이제 거절을 했었죠. 근데 나중에 그 이야기가 이제 그 다음 해 초부터 다시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그때 뭐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을 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사실 이제 그때 김선아 프로듀서를 모시고 김 PD님 이 이야기를 좀 본격적으로 같이 해봅시다라고 해서 이제 그 분야의 전문가인 김선아 PD님을 모시고 같이 일을 했죠. 그게 사실 이 프로젝트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든 결정적인 계기였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약간 꼬였던 이야기들이 다 풀리고 넷플릭스에서는 가장 중요한 거 니마를 원작으로 하는 시리즈물 그러니까 니마의 IP를 인정을 하고 IP에 대한 여러 가지 변형이나 또 IP를 확장시켜서 프로젝트를 계속 하더라도 원작자를 존중하는 프로젝트들을
이제 만들겠다는 것들은 이제 합의된 거고 그 지점이 이런 한국의 이제 다큐멘터리에 있어서 되게 시사하는 바들이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같이 하자 이렇게 이제 결정이 된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넷플릭스의 다큐멘터리 최고 책임자 중에 한 명이 니마 영화를 보고 감동을 해서 결국은 이게 시작을 한 거였거든요. 근데 아까 진모용 감독님이 말씀하셨듯이 한국의 독립 창작자들에게는 익숙하지 않은 개념들이 많아서 이 외국의 글로벌 플랫폼과 함께 대화를 해도 이것들이 제대로 잘 전달이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이 쇼러너라는 이러한 직책 같은 건데 저한테 컨택을 하시기 전에 이미 거절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럼 여기에서 이 질문을 우리가 젠한테 이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젠이 우리의 쇼러너로 이렇게 구세주로 등장을 했는데, so Jen, so now I'm gonna ask you. 그러면 지금부터 질문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쇼러너 제안을 받으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처음에는 어떻게 생각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왜 이 시리즈에 매료되셨는지요? 제가 처음에 매료되었던 그 이유는요. 일단은 그 의도 그리고 또한 그 오리지널 필름에 대한 의도가 그 6개의 필름에 더 연결이 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느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원래의 원작의 그런 소울과 하트, 그러니까 그 느낌이 그대로 전달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2018년이었는데요. 그 당시에는 굉장히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또 우리 국가에서 그렇게 좀 상황이 좋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뭔가 보편적인 스토리에 대해서 들려주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더 좋아질지에 대해서는 제가 그때는 몰랐지만 점점 더 좋아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았을 때도 이 시리즈의 그 결과가 정말 훌륭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그 과정 역시도 너무나도 특별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사실 모든 그 순간을 정말 좋아했거든요. 그 2년 반 동안의 과정 동안 너무나 좋았고요. 그리고 또한 같이 또 창의적으로 전체적인 시리즈를 만들었던 그 협업했던 과정이 너무나 좋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에서 있었다면 이런 기회를 갖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다큐멘터리에 대해서 한국에서는 조금 다른 그런 시각이 있기 때문에 정말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작업을 하셨고 그리고 또한 HBO나 혹은 아마존이나 혹은 다른 플랫폼에서 혹은 또 페스티벌이나 혹은 극장에서 또 상영을 하셨던 그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 특정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셨을 때 어떤 것들을 가장 신경을 쓰셨을까요? Yes, I've worked with Amazon. 좋은 질문 해주셨습니다. 아마존하고 HBO의 경우에 넷플릭스와 마찬가지로 제 첫 번째 프로젝트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픽션, 드라마 등등을 제작을 하고 이것이 넷플릭스에서 방영이 되기도 했는데요. 넷플릭스 오리지널은 저한테도 굉장히 흥미로운 개념이었습니다. 각각 제작자로서의 목표가 있고 또 전 세계를 내가 제패하겠다라는 이런 목표도 있고 서로 관계자들과 협업을 잘 해야 하는 측면도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이제 조율을 해야 할지 이것이 고민이었는데요. 한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시네마 측면에서 기존의 것과 다른 그런 픽션을 제작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런 시도 자체가 새로운 시도였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여기에 진정으로 참여를 하고 싶었습니다. 특별한 기회라고 생각을 했고요. 제가 HBO에서도 디프레스드 브라더라던가 멘털로지스트 이러한 이제 드라마 작업 경험도 있는데요. 그런 경험하고 이 작품을 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경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애플 TV도 나오고 있고 하는데요.
각각 유사한 측면도 있습니다. 이 제작자로서의 목표 그리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목표를 모아서 필름을 제작을 하게 되는데요. 과감하면서도 집중적으로 또 크리에이티브하게 뭔가 새로운 분야를 개척한다라는 마음으로 작업에 임하는 것은 이제 그 유사한 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하는 역할은 모텔룸에서 뭐 작업을 할 때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굉장히 좋아했는데요. 하나의 사랑에 대한 전체적인 시각을 가지고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 넷플릭스가 이것을 잘 표현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글로벌 시리즈라는 건 굉장히 넷플릭스적이지만 이렇게 노부부의 일상을 담는다는 거는 정말 흔하지 않은 시도인데 그게 가능했던 건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가 있었기 때문에 엄청나게 훌륭한 레퍼런스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김무영 감독님은 그 니마로 장편 데뷔를 하셨지만 그래도 다큐멘터리 제작에 20여 년을 활동하시면서 나는 다큐 제작의 도사다 뭐 그런 경지에 오르지 않으셨을까 싶은데 이번 시리즈 작업을 하면서 그 전에 내가 알고 있었던 것이 깨졌거나 아니면 새롭게 배우게 된 것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20년 한다고 해서 도사가 되진 않죠. 네. 요새. 마스터. 예, 가장 이제 난제는 사실 6개 국을 어떻게 컨트롤할 것인가, 혹은 컨트롤 이야기보다 어떻게 협업을 잘 진행을 해서 원하는 수준의 이제 작품들을 이제 시청자들이 만나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잖아요. 근데 그 이제 난제 중에 그걸 이제 제일 쉽게 넘었던 건 사실 모든 나라의 제작진들이 이제 니마의 원작들을 다 봐주셨고 또 그것에 대해서 너무 좋게 평가하고 공감을 해주셔서 이런 이야기들이 펼쳐질 거야에 대한 첫 번째 합의가 쉽게 이루어진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그 다음부터는 건너야 할 강이 굉장히 깊은 거죠. 이제 6개 나라에서 감독님과 제작진을 꾸려야 되고 또 그 후에는 그분들이 어떠한 출연자를 선택해서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결정하는 과정들이 이제 남는데 그걸 하는 게 적어도 6개월에서 9개월, 10개월씩 이렇게 걸린 거잖아요. 근데 그 과정을 해낸 건 정말로 아까 잠깐 이야기했지, 정말 과감한 액션을 하는 젠의 역할이 너무나 지대했죠. 여기 이제 오늘 와 있지만은 젠이 아니었으면 진짜 어떻게 그 일을 했겠어요. 우리가 각 나라의 감독님을 모실 때에 그 하는 진행 과정이 각 나라에서 정말로 잘하시는 분들의 감독님 리스트들을 모두 다 뽑아요. 그래서 한 리스트들을 순위라기보다 1번부터 한 15번까지 이렇게 뽑고 그 안에서 그분들이 그동안 해왔던 작품들에 대한 것들을 다 조사하고 또 그 작품들을 다 보게 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 프로젝트와 가장 유사하고 결이 비슷하고 이분이면 정말 잘 만들 수 있겠다 하는 분들을 상위 몇 분을 뽑아서 직접적으로 이제 연락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 과정이야 제가 이제 모두 다 이해를 할 수 없지만은 누구한테 어떤 일을 같이 하자고 제안하는 과정들이 그냥 마냥 편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정말로 어렵게 어떤 감독님 정말 좋은 감독님인데 이래서 안 되고 또 어떤 감독님이 이래서 안 되고 이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우리가 하고 싶은 최선의 선택을 하게 하는 것들, 그게 이제 그 쇼러너가 전 세계를 다니면서 해냈던 고통스러운 일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도
그 감독님과 제작진들이 다시 또 그 똑같은 과정을 이제 출연자를 선발하기 위한 과정들을 하는 거죠. 그 나라의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출연자들을 만나고 출연자들에 대한 예비 비디오를 찍고 그렇게 해서 이분들은 비주얼로도 좋은지 혹은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을 했던 부분들과 일치하는 캐릭터인지 또 뭐 출연자 여러 가지 환경이 우리가 기대했던 거와 비슷한 것인지 이런 과정들을 모두 다 거친 후에야 출연자가 결정되고 비로소 이제 제작을 위한 첫 슈팅을 가게 된 것들이니까요. 이런 것들이 6개 나라와 일하면서 의외로 쉬웠던 부분과 정말로 그동안 생각하지 않았던 이 프로젝트가 정말로 특별하고 대단하고 정말로 큰 규모의 작업들을 우리가 하고 있었구나라는 걸 중간중간마다 이제 느끼게 됐던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다큐멘터리를 한 경험이 이렇게 긴 건 아니지만 그래도 다큐멘터리 스토리들을 만들어가는 건데 어떤 일종의 공식이 있어서 그것들을 따라가야 이제 효과적인 스토리들이 나온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저희 이 6 감독들이 다 다른 배경에서 또 다른 연령대 이런 분들이 오시다 보니까 굉장히 다른 시각들을 가지고 또 구성을 짰는데 그것도 저희들이 모르는 감동을 주고 이런 것들을 많이 경험을 했거든요. 좀 그래서 놀라운 발견들 그러면서 스스로도 좀 개방이 되고 좀 더 성숙하는 이런 느낌들을 많이 받았는데 이 쇼러너라는 직책이 한국은 뭐 방송사 CP랑 비슷할까라고도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 쇼러너는 훨씬 더 이렇게 핸즈온 해가지고 제작에 직접적으로 참여를 하면서 창작자들이 자신들의 창작의 영역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환경들을 만들어주는 일 그것들을 하는 게 이제 쇼러너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작품에 있어서 완성도나 이 기여도가 굉장히 높고 중요한 직책인 거죠. 그래서 한국에서도 이런 쇼러너들이 저는 좀 더 많이 성숙하게 잘 수 있는 토양이 좀 만들어지길 바라는데 그래서 단순히 책상에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다 나라를 다니면서 만났어요. 출연자들도 만나고. 그래서 젠도 한국에 왔었습니다. So Jen, you came to Korea to meet our cast. 네, 젠도 한국에 오셔서 저희를 직접 만나셨는데요. 네, 어떤 느낌이셨는지 궁금합니다. 한국에 오셨을 때 어떠셨나요? 네, 정말 좋았습니다. 제가 2018년 8월에 처음 한국을 방문했었고요. 아시아에 간 것이 처음은 아니었지만 한국에는 처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그 원작의 그 성공에 대해서 들었고 그다음에 그 팀에 대해서 6월부터 들어왔었기 때문에 펜팔을 만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기뻤고요. 그래서 같이 생각을 모아봤더니 참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모든 그 팀 간의 그 합의를 이뤄내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한국에 뭐 제작을 하기 위해서 왔을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또 팬데믹이 시작할 때쯤이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그 한국에 올 때마다 코 이그제큐티브 프로듀서들과 함께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제작자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더 큰 시리즈로 확대해 나가는 과정이 참 즐거웠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영화에 등장하는 그 커플을 만나겠느냐라고 질문을 받았었는데 그 감독님들이 선택을 하는 것이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상황에서는 저는 그 상황에 있진 않은 거죠. 그리고 또한 그렇게 했었지만은 실제로 그 커플을 만나고 그리고 그분들의 집에 가고 같이 음식을 먹고 하는 그런 과정도 참 좋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각 팀마다 크루가 굉장히 작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굉장히 친밀감을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당연히 원격으로도 할 수는 있지만 원격으로 하게 되면은 깊이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같이 모이면서 이제 서로의 생각을 알 수 있었던 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정말 영광이었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함께 했었던 그 시간들을 계속해서 소중하게 생각할 것입니다. 제니 왔을 때 북일도 저희가 가서 우리 출연자 커플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고, 저희가 또 윷놀이를 해서 제니랑 제가 한 편이 돼가지고 저희가 10,000원 땄었던가요? 그랬는데 어쨌든 굉장히 좋은 시간들이었고요. 감독님, 이 넷플릭스 시리즈 작업을 하면서 이 경험에 비추어서 혹시 한국의 방송사나 플랫폼사에 하고 싶은 말, 또는 한국의 독립 창작자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그래요. 뭐 끝나는 분위기네요. 아니에요. 아직 안 끝납니다. 그 한 두 중요한 가지 거야. 정도 있을 것 같은데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넷플릭스 하고 그리고 이제 젠하고 같이 작업하면서 되게 특이하다고 생각을 했던 게 이제 6개 나라하고 작업을 할 때 이 결과물에 대하여 약간 뭐 이제 창작자들이 이제 감독님들이 만드는 이제 스타트는 시작했는데 이 결과물들은 언제 볼 수 있지? 뭐 이런 이제 막연한 생각들이 약간 있었어요. 근데 진행이 되면서 촬영이 들어간 모든 나라에서 한 달 정도의 시간이 지나면은 그 달 동안 찍었던 촬영 분량을 대략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씩 편집을 해서 프로듀서나 EP에게 모두 다 이제 보내주고 그걸 가지고 서로 이제 보고 나서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이런 부분은 너무 좋다, 이런 부분은 좀 더 보강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들을 끊임없이 나누는 걸 촬영이 진행되는 1년 내내 그 작업에 대해서 이제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고 나니까는 전체 이제 촬영이 끝나고 후반 제작에 들어갔을 때 러프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러프컷 단계에서도 그 러프컷이 나왔는데 너무 익숙한 거죠, 이제. 그리고 어떻게 그 작업들을 계속해서 러프컷이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쭉 가서 파이널 컷이 나올 때까지 서로가 이야기할 거리들이 정말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끔 이제 그런 생각을 하죠. 약간 어떤 경우에는 다큐멘터리를 기획안을 보고 이제 확정을 하고 제작을 하세요라고 한 이후에는 최종적인 결과물들을 들고 나와서 이제 그걸 이제 그것에 대하여 이제 심사를 할 때 이게 좋다 안 좋다 혹은 뭐 방송을 할 수 있다 없다 막 이런 논쟁들을 하는 아주 불필요한 과정들을 되게 많이 거치게 되는데 넷플릭스 작업에서는 되게 참고할 지점들이 이제 그런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프로듀서들이 정말로 진행을 하는 모든 단계에서 끊임없이 관심을 가지고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작품에 서로가 생각을 했던 그 방향으로 가기 위한 최선의 노력들, 그런 것들은 정말로 시스템적으로도 배워볼 만한 대목이었고 넷플릭스랑 같이 작업하지 않았으면 그런 부분들은 느끼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다른 하나는 이런 이제 프로듀싱과 관련된 거라기보다 또 창작자로서 느끼는 것들은 이제 다른 분들도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좀 하죠. 이렇게 이제 만드는 과정에서 창작자들의 어떤 그런 의견들이 되게 존중받는다는 느낌들을 받죠. 그러니까 어떤 것에 대해서 결정이 되고 나면은 그걸 실현하기 위한 것에 제작비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니까. 그러나 이제 넷플릭스랑 작업할 때는 충분히 혹은 원하는 만큼 마음대로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합리적인 제작비를 도출하고 그것들에 대하여 효과적으로 쓸 수 있게 최대한 존중을 하죠. 비단 이제 제작비에 대한 것들뿐만 아니라 창작자들이 무엇인가를 만들려고 할 때 그 제작의 주제를 구현해 나가는 것들에 대하여도 감독들의 의견들을 굉장히 존중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6개 나라 시리즈를 만들면서 사실 그 안에 수없이 많은 이야기들을 이제 서로 나누게 되는데 그 이야기가 그냥 단번에 모든 것이 일치하고 그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한 마음처럼 움직인다는 건 상상할 수 없죠. 그러나 이제 그 서로 의견들을 내고 피드백을 하고 그렇지만은 감독님들이 받아들일 것들은 받아들이고 또 자신이 꼭 하고 싶은 것들은 고집도 부리시고 그렇게 하지만은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리는 데 있어서는 감독님의 의견을 가장 존중하는 거죠. 근데 앞서 젠도 이야기를 했지만은 감독님을 선택을 할 때는 우리가 선택을 할 수는 있지만은 출연자를 선택하는 것에 있어서는 서로 의견이 다르다면은 감독님이 정말 하고 싶은 분과 하십시오라고 최종적으로 감독님을 존중하는 거. 그다음에 편집의 과정에서도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해서 좀 변형하거나 고치면 어떨까요?라고 했을 때도 최종적인 결정은 반드시 감독님이 작품에서 원하는 방향으로 하십시오라고 하는 것들이 최종적인 우리의 스탠스였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나온 결과물에 만족을 하게 되는 것에 이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니마라고 하는 원작에서 스타트를 했고 비슷한 느낌들과 출연자를 구현은 했지만은 각 나라의 여러 가지 이 시대적인 혹은 환경적인 그 차이들 속에서 빚어지는 아주 미묘한 것들이 그 안에 감독님들의 개성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들. 그래서 같은 주제를 하고 있지만은 색깔들이 정말 무지개처럼 다양한 빛깔로 빚어지는 작품들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건 그렇게 잘 커뮤니케이션 하거나 컨트롤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고 또 창작자가 실현하려고 하는 것들을 존중하면서 밀어주는 어떤 분위기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했다고 봐요. 그런 점은 넷플릭스랑 작업하면서 정말로 좋은 시스템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대목입니다. 네, 저도 이제 넷플릭스랑 작업하면서 굉장히 긍정적인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제 최근에 한국의 오리지널 시리즈로 또 레인콧 킬러가 나왔잖아요. 한국인 소재를 가지고 만든 건데 이건 안타깝게도 한국인 제작사에서 만든 게 아니에요. 싱가포르에 있는 제작사에서 만들었고 캐나디안 코리안 감독이 감독을 했습니다. 그 연쇄 살인범에 대한 예, 맞습니다. 예. 근데 이게 그 넷플릭스 싱가포르 오피스에서 외국 제작사를 선호해서가 아니라 한국에 역량 있는 다큐멘터리 감독분들에게 항상 우리는 이런 것을 찾고 있습니다라고 몇 년 전부터 이렇게 호소를 해왔거든요. 이런 제안을 내주십사 하고. 근데 역량 있는 감독님들이 물론 본인들의 열정 프로젝트들을 하시느라고 이렇게 플랫폼에 맞춘 기획들을 잘 하지를 않으세요. 그래서 기다리다가 결국은 본인 넷플릭스가 함께 일하는 커다란 이제 제작사와 같이 해서 한국 소재의 작품들을 이렇게 오리지널로 냈는데 저는 한국에 진짜 재능 있고 역량 있는 감독님들이 한번 이 경험을 위해서 이렇게 플랫폼에 맞춘 기획들을 좀 해보실 것을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그런 데 있어서 이제 조언이 필요하시거나 하면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좋고요. 그것과 관련해서 제가 젠한테 또 질문을 하고 싶은데요. Jen, so like after this Netflix 이 넷플릭스 시리즈 다음에 그 다양한 프로젝트를 제안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는 그 애플 TV 프로젝트를 작업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독립
감독들 그리고 프로듀서들이 한국에 많이 있고요. 그리고 이 분들은 이런 글로벌 플랫폼에 어떻게 이제 다가가서 작업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해 하거든요. 어떻게 제안을 하고 프로젝트를 따낼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언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제가 조언을 해 드릴 수 있는 그런 전문가인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컨텐츠 컴퍼니들이 그 컨텐츠를 뭐 다른 뭐 기업들과 함께 작업을 한다. 그리고 또 스트리밍과 함께 작업을 한다라고 보았을 때는 일단은 감독분들이 그 프로젝트에 집중을 하고 컨텐츠 회사에서 뽑힐 수 있도록 노력을 당연히 해야 될 것입니다. 적정한 그런 프로젝트에 맞게끔 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또한 무언가 좀 특별한 것을 만들어야겠죠. 그리고 글로벌적으로 어필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또한 파트너 콘텐츠 회사나 혹은 그다음에 스트리밍 회사 그리고 또한 뭐 관련 그 TV 같은 그런 플랫폼들과 함께 이제 하려고 그 파트너들을 찾을 때 왜 잘 맞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만 합니다. 크리에이터들의 경우는 가끔 그 사람들을 이제 끌어들이려고 우리에게 끌어들이려고 많은 노력을 하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가 잘 맞는지에 대해서도 잘 이해시킬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야 잘 될 수 있을 거니까요.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컨텐츠를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피치 덱을 만들고 또 바이브를 만들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좀 특별한 방식으로 다가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톤과 그리고 접근법이나 그리고 이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을 찾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누구인지 그리고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도 보여주어야만 합니다. 어떤 특별한 시리즈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더 큰 그 관점에서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지 어떻게 방향을 나아갈 건지 이런 것들도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스토리를 보여줘야 될 때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또 어쩔 때는 그 뭔가 니즈가 딱 맞지 않을 수는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한 그런 스트리머나 혹은 바이어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뭔가 다른 것까지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게 있는지를 찾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쇼를 피칭을 할 때 그 바이어들에게 피칭을 할 때 뭐 5년 전에 피칭을 했는데 아무도 사지 않았던 그런 경우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다음에 2년 전에는요. 그 주니어가 피칭을 했고 그리고 또 이제 쇼타임인가 그런 곳으로 옮긴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당시에 다시 피칭을 해볼까라고 요청을 했더니 피칭을 하고 그때는 잘 되었던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쇼가 어필이 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뭐 5년 후에는 더 좋아질 수도 있다라는 점, 그래서 업데이트를 계속 해야 된다라는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Okay, perseverance and never throw. 네, 말씀하신 대로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언제 타이밍이 올지 모르기 때문에 준비하라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래전에 제가 글로벌 시리즈를 많이 봤었는데요. 아시아를 커버하는 내용을 보면 중국이나 일본에 대한 내용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상황이 많이 변한 것 같습니다. 한국의 위상이 굉장히 높아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의 인기가 높아졌는데요. 글로벌 시리즈를 계획할 때 요즘 한국이 뭐 로케이션으로서 아이템으로서 수요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다큐멘터리 분야에서는 이제 일본의 경우에도 다큐멘터리 영화 역사가 굉장히 길고 훌륭한 아티스트가 많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제가 물론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제가 관찰한 것을 바탕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난 20년 동안 훌륭한 다큐멘터리와 픽션들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도 그런 훌륭한 아티스트와 작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과 상관없이 이제 바라보면 한국은 예술과 관련한 투자처로서 매력적인 국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한국의 아티스트에게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한국의 영향력이 굉장히 커졌고요. 그래서 이 리마 시리즈에서 보면 한국과 또 다른 여러 국가만의 그 스토리와 이야기를 담은 다큐 시리즈라고 할 수 있는데요. 굉장히 스마트하게 만들어졌다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리마 시리즈를 보면은 원작 시리즈를 보더라도 한국만의 그런 분위기와 그런 아름다움과 따뜻함을 담아내면서도 전 세계인들에게 공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내용이지 않았습니까? 네, 그것이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Doing a 글로벌 시리즈를 지금 현재 하고 계시기 때문에요. 그 로케이션을 선택을 하실 텐데요. 한국이 1순위 중에 하나일까요? 그 새로운 시리즈는요. 그 유럽에서 시작을 했었고요. 좀 모호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음식에 대한 주제를 다루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제 때문에 당연히 한국도 높은 순위에 있는 그런 국가이겠죠. 그런데 그 프라이머리 디렉터가 미국인인데 지금 현재 뭐 두 번째, 세 번째 감독님을 그 아메리카, 그러니까 그 미국 그 외의 지역에서 저희가 찾기를 바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난 6주 동안 그 팬데믹이 또 한번 휩쓸었기 때문에 좀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감독자, 제작자들을 전 세계적으로 지금 찾고 있고, 그리고 잘 맞는 분들을 찾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시리즈를 이렇게 만들고 있고요. 만약에 뭐 캘리포니아의 고등학교에 대한 이야기다 그러면 좀 어렵겠지만 푸드라는 것은 그 전 세계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찾고 있습니다. 이제는 진 감독님한테 넘어가서 지금 넷플릭스 시리즈가 처음에 딱 릴리즈 된 다음에는 엄청나게 많은 그 미디어에 또 각광을 받고 한국에서도 감독님 엄청나게 많은 인터뷰들을 하셨는데 그 뒤로 지금 저 거의 1년은 아직 안 됐지만 네. 지났죠. 그동안 많은 창작자들도 연락을 해오고 많은 질문들을 했을 것 같은데 감독님한테 한 가장 많은 질문이 뭐였는지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답을 이 자리를 통해서 좀 네. 다수의 시청자들에게 줄 수 있지 않을까? 예. 네. 제일 많은 질문은 딱 알 수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넷플릭스랑 일할 수 있어? 이게 첫 번째고 가장 많은 질문이었던 것 같아요. 다르게 보면은 사실 넷플릭스가 컨택 포인트가 사실 존재하지 않는 회사처럼 보여요, 창작자들한테는. 그래서 넷플릭스랑 일하고 싶고 내가 생각하고 있는 내 기획들을 어디에 누구에게 전달할 수 있지에 대한 질문들이 초기에는 가장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포인트는 컨택 포인트는 알려주기도 하고 그렇지만은 결정적으로는 회사 내 공식적인 루트가 보이지 않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창작자들이 제일 많이 질문을 했었고. 그런 것들은 대부분 이제 비슷한 동료들하고는 이야기할 때 다이렉트도 있지만은 대부분 이제 김선아 프로듀서가 여러 가지들의 도움을 제일 많이 줬고 또 필요한 부분들에 대한 어드바이스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갈증들은 사실 많이 풀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뒤에는 그런 것 같아요. 처음에는
창작자들이 이제 기존의 생각들은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넷플릭스가 셀렉을 할 것이냐에 대한 생각들이 이제 제일 머릿속에 많이 남아 있죠. 그러니까 내가 꽂혀 있고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난 하고 싶은데 그걸 넷플릭스랑 하고 싶어에 대한 그렇게 이제 해석이 되는 건데 다르게 보면은 그런 거죠. 이제 넷플릭스는 일종의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공공의 제작 지원 펀드하고는 굉장히 다른 거죠. 그래서 넷플릭스는 넷플릭스만의 정체성이 있고 넷플릭스는 넷플릭스가 하고 싶은 일들이 있고 넷플릭스가 원하는 프로그램의 방향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넷플릭스랑 일하고 싶으면은 넷플릭스적인 것을 하십시오라고 하는 거죠. 내가 원하는 걸 넷플릭스가 뽑아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만은 대부분은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넷플릭스가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해서 정말로 여러 시청자와 나라들을 상대했을 때 이런 것들은 넷플릭스가 찾는 것들입니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하여 대부분은 조금만 연구하면 대부분 다 나와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십시오. 나를 중심으로 너무 생각하지 말고 플랫폼을 중심으로 해서 생각을 한다면은 같이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 기억을 하는 게 하나 있는데요. 넷플릭스 아시아 커미셔너랑 이제 그쪽에서 찾는 아이템들에 대한 이 회의를 하면서 줌으로 이제 회의를 하면서 그쪽 커미셔너가 진보영 감독님한테 저희들이 기획한 작품에 감독님으로 고용을 하려면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1초도 생각 안 하고 노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역량 있는 감독님들이 본인이 하고 싶은 작품을 하면서 살고 싶지 남이 하고 싶은 작품에 돈 준다고 가서 하지 않는다. 뭐 이러한 어쨌든 왜냐하면 한 번에 하실 수 있는 작품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감독님들은 거기에 2년 3년을 투자를 해야 되니까 되게 어려운 결정이긴 한데 진짜 넷플릭스랑 일을 하고 싶다면 그쪽에서 원하는 장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기획을 하시면 그리고 본인이 역량 있는 감독님이면 굉장히 기회의 문이 열려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받았던 가장 큰 질문은 돈이었어요. 돈 많이 벌었겠다. 이런 질문이었거든요. 많이 벌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제 프로듀서로서의 롤인데 제가 협상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지금까지 한국에서의 다큐를 만드는 작품 환경 안에서 형성이 되었기 때문에 저는 그 환경 안에서는 상당히 영리하게 협상을 했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이 미국의 스케일과는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었죠. 그리고 우리 아시아의 오리지널 다큐멘터리 버젯은 미국과 유럽은 다큐멘터리 황금기다라 막 하는데 그쪽에서 생각하는 버젯과는 굉장히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하지만 내가 정말 제대로 우리 크루드 스태프들에게 제대로 인건비들을 정당하게 챙겨주고 그리고 모든 권리가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나도 내가 일한 이 노력의 대가를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지점이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서 협상을 하면 대부분은 잘 수용을 해주고 스스로 이 과정도 그렇고 작품도 그렇고 또 경제적으로도 만족스러운 이런 작업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마지막으로 그 부분 한번 물어볼게요. 되게 많은 분들이 궁금하시니까 젠 같은 경우도 이 작품에 처음에 왔을 때는 우리 다큐의 필드로 온 거잖아요. 그래서 Jen, I think you might have 아마 똑같은 질문을 받으셨을 것 같아요. 그 돈에 대해서 질문을 받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넷플릭스 시리즈를 작업을 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다큐멘터리 시리즈마다도 스케일도 아주 다르고요. 그리고 글로벌 플랫폼이 점점 더
최우선적으로 잡는 것이 그 할리우드 배우들을 데려오거나 혹은 제작자들을 데려오거나 그러면서 이런 시리즈에 예산을 많이 투입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예산에 대해서 산의 또 다른 그 의견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협의를 할 수 있을까요? 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네, 우리가 이렇게 프로젝트를 하면 정말 부자가 될 거라 생각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죠. 그 누구도 부자가 되진 않았지만 그 누구도 또 잘못되지도 않았고요. 그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넷플릭스의 경우는 완전히 그러니까 인터럽트 하려고 하지 않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프로젝트를 했을 때 그들은 확실하게 그 인도와 스페인에서 똑같은 그 돈을 지급받도록 노력을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교육을 하는 거죠. 어떤 것들이 안전하게 그 지역에서 일을 하게끔 하는 그런 비용인가에 대해서 이해를 하려고 노력을 했었고요. 그리고 또한 그 지속 가능하게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화를 오픈해서 진행을 했었고, 그리고 또한 중요한 부분이 있다면 그 미국이 아닌 지역에서도 미국과 같은 예산을 만약에 어떤 해당국에 적용을 한다면 그게 바로 다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어떤 지역에서 하느냐에 따라서 그 스케일을 좀 조정을 해야 된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한 그 어떤 나라에서도 그 픽션만큼이나 다큐멘터리의 그 재정이 그러니까 순환이 잘 되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어려운 그런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한 협상을 할 때는 저는 이제 프로듀서와 디렉터로서 보았을 때 우리의 콜라보레이터 그리고 크루들 역시 이들과의 관계도 내가 잘 보호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라는 점을 항상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리고 그들에게 그 최대한 존중을 하는 방식으로 그 보상을 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니까 저의 커뮤니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확실히 이런 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필요한 만큼의 스케일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수준이 되어야 이게 효과가 있을까 이런 점들을 확인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뭐 비용은 이 정도 든다라고 했을 때 좀 혼란이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한 뭐 지속 가능하지 않다라든지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라든지 그럴 때는 이제 중단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점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그 유대감이 끈끈하다면 이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식이 나중에 또 나오게 되겠지만 말입니다.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이 사실이죠. 중요한 말이 그 각 나라의 시장 경제를 깨트리지 않는 선에서 이제 버젯을 준다고 했는데 저희 한국에서도 지금 계속 넷플릭스 오리지널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고 또 뭐 디즈니나 이런 쪽에서도 한국에 들어오면서 오리지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작품들을 하는 제작사나 이제 프로듀서 분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시장 경제를 깨트리지 않는 것이 시세가 아니다. 우리 지금 한국의 많은 특히 다큐멘터리 쪽에 인력 그 인건비 시세는 정당하게 저희들이 책정이 된 것이 아니거든요. 굉장히 열악한 시스템에서 1인 다역을 시키면서 1인 인건비들을 주는 것으로 시세가 지금 잡혀 있는데 그런 시세를 반영하는 버젯이 아니라 정당한 인력에 정당한 대가를 주는 1인 다역이 아니라 각각의 항목에 대해서 정당한 비용이 무엇인지를 책정을 해서 버젯을 짜는 이런 연구들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해외에서 오는 글로벌 플랫폼들은 많은 돈을 주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들이 정당한 요구를 했을 때는 그 버젯을 충분히 수용할 자세들이 되어 있고 그런 환경에 익숙해져 있는 이런 회사들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지금 한국 시장의 시세를 맞춘 버젯을 내준다면 저희들이 앞으로도 이 산업이 성장할 수 있는 모든 기회들이 사라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글로벌 플랫폼이 한국에 들어오는 이 시기에 우리가 어떻게 공정한 임금을 제대로 책정을 해서 새로운 예산들을 만들어서 제작들을 꾸려 나가는가에 대한 이런 고민들을 많은 다양한 제작사, 프로듀서님들, 창작자님들이 함께 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게 거의 저는 뭐 제가 마칠 시간이 되어가니까 우리 이제 진 감독님이랑 제인한테 마지막으로 한 마디씩만 듣고 마치도록 하죠. 예. 네, 저도 이제 뒷부분에 나온 이야기들은 이제 크게 공감하는 이야기예요. 저희들이 예전에 어느 한 10년 가까워졌을 것 같은데 암스테르담 같은 데에 이제 피칭하러 가면은 이드파에 피칭하러 가면은 한국 작품들의 제작비를 보고 너무 놀라는 거죠. 아니 너무 비싸서가 아니라 아니 어떻게 이 돈으로 제작을 한다고? 라는 거죠. 실질적으로 무슨 뭐 1, 2천만 원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치면은 1, 2천만 원만 보태면은 공동 제작자가 단번에 되는 말도 안 되는 상황들이 막 벌어지는 거죠. 근데 최근에 이제 글로벌 플랫폼들이 움직이면서 우리가 굉장히 신경 써야 되거나 주목해야 될 지점들을 김선학 프로듀서가 이야기를 했다고 봐요. 그러니까 시세라고 하는 표현이죠. 그게 정상적이지 않은 산업 구조에서 나온 그 시세가 글로벌 플랫폼, 글로벌 콘텐츠를 제작하는 데서도 그걸 기준으로 해서 적용을 하기 시작하면은 똑같은 비정상을 끊임없이 이제 유지하는 악순환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는 전체 인더스트리 내에서의 발전이라는 것들은 우리가 기대할 수 없겠죠. 그래서 그러한 이게 되게 중요하고 재밌는 시점에 오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좋은 방향으로 그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플랫폼이 원하는 방향에 대한 기획에 대한 이야기도 했는데 창작자들이라는 게 늘 새로운 거, 새로운 이야기, 새로운 주제, 새로운 방식들에 대한 자신들의 어떤 그 욕망이 불타올라야 거기에 대해서 이제 에너지가 생기는 것들인데 저는 이제 플랫폼과 자신의 욕망 사이에 적절한 배분이 생기면서 더욱더 멋진 플랫폼들과 글로벌 콘텐츠를 계속 생산하면서 전 세계의 콘텐츠 소비자들하고 아주 좋은 어떤 관계들을 한국 콘텐츠들이 만들어냈으면 좋겠어요. 그 중에서도 다큐멘터리 콘텐츠들이 더 많이 생산이 되고 또 그런 일들을 다큐멘터리가 해내기를 기대합니다. 네. Okay, Jan, now you. 네, 젠 아란다님 마지막으로 한국 시청자분들께 한마디 해주시겠어요? 네,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부분에 저도 동의합니다. 그래도 좀 신뢰와 믿음을 계속 가지고 우리가 하나의 팀으로 좋은 스토리를 이렇게 만들어 나갔으면 합니다. 기본적으로 비즈니스라는 요소가 있어서 그런데요. 우리가 함께 협업을 해야 하고요. 함께 좋은 스토리를 전달하는 동시에 우리 계속해서 이 스토리를 우선 좋은 스토리를 제작하고 이것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진실되게 이렇게 임하는 것도 중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특별 세션 안에서 이렇게 알차고 소중한 이야기들이 담겨 있을지 저도 또 여러분도 기대하지 못할 만큼 정말 엄청났는데요. 감독님께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넷플릭스가 선택을 하느냐의 관점에서 벗어나서 넷플릭스적인 것을 해라. 그리고 자신의 욕망과 또 플랫폼 사이의 적절한 어떤 조합, 밸런스를 말씀해 주신 게 굉장히 좀 인상 깊었습니다. 그리고 또 제니 바이어 피칭
당장 그 어떤 결과가 나오지 않아도 수년 후에 또 빛을 발할 수 있다.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업데이트를 해라라는 말씀 기억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또 굉장히 현실적인 그 넷플릭스 제작비의 그 현실이 사실은 시세가 아니다. 그러니까 더 훌륭한 콘텐츠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정당한 투자와 또 제작비가 필요하다라는 어떤 좀 뼈 있는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그런 이야기들을 또 들을 수가 있었고 정말 그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제작물을 서로 이야기하고 서로 프로듀서의 의견을 공유하는 어떤 그런 훌륭한 넷플릭스 시스템들도 우리나라에 좀 많이 도입이 돼서 훌륭한 창작물 그리고 창작자들과 프로듀서와 감독들이 존중받는 그런 또 컨텐츠 시장 산업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자, 오늘 한국 컨텐츠 진출 배경과 또 전망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신 진모용 감독님, 젠 어렌다님 그리고 모더레이터 맡아주신 김선아 프로듀서님께 우리 이거 좀 조촐하게 우리 함께했지만 다 같이 박수 한번 보내주시죠. 네, 고맙습니다. Thank you. 감사합니다. Bye. 네, 그럼 이것으로 오늘 특별 세션을 마쳤습니다. 잠시 후 오후 세션은 2시에 시작이 됩니다. 중국 심천 비즈니스센터 김형민 센터장님의 발표를 시작으로 중국 동만그룹 발전연구부 송레이 주임님, 일본 비즈니스센터 이영훈 센터장님, 덕후 마사토 타이라 대표님, 인도네시아 비즈니스센터 김영수 센터장님, 베트남 비즈니스센터 홍정용 센터장님, 박웅진 태국 마케터님, 그리고 트루 CJENM 태국법인 아리아리 지사티엔 대표님의 발표 순으로 오늘 오후에 진행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디 가지 마시고요. 오후 2시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